김정은 입장에서는 밤에 자다가도 정말 뻘떡 일어나서 우리 주에 잘 자나 싶을 정도일 건데요. 하메네이와 그 부인, 가족, 그리고 손주까지, 그리고 마두로 체포 때는 침실까지 들이닥친 미국 특수부대원이 마두로와 그 부인까지 체포해서 언젠간 나도 저런 꼴을 당할지 모른다, 빨리빨리 후계에 박차를 가해서 유사시에 내가 죽거나 해도 자식대로 이어질 수 있게 서둘러야 되겠다. 다른 한편으로는 최근 국정원을 비롯한 정보기관들이 김주애를 사실상 후계자로 평가를 상향했습니다. 결정적인 지표나 동향이 있었을까요? 지금 북한의 후계 문제와 관련해서 가장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국정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미 정보 당국이 대북 감청이라든가 휴민트 정보, 또 다른 정보 분석을 통해 가지고 북한의 후계가 어떻게 움직여 가는지 이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국정원의 판단을 토대로 봐도 김정은이 올 들어서 딸 주애로의 후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실상의 후계자 반열에 올랐고 내정 단계에 들어간 거, 이거는 뭐 우리가 북한 보도라든가 김주애가 공개석상에 나와서 하는 행동이라든가 이런 걸 보고 어느 정도 짐작을 했는데요. 이제 김주애가 후계자 김주애 반열에 올랐다, 이렇게 하는 거는 거의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까지 접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그래도 어떻게 어린애가, 여자애가 또 아들이 있으니까, 아니면 다른 아이가 있을 수도 있고 이러면서 다른 가능성들을 많이 얘기하실 수는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국정원의 판단에 좀 주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한 가지, 우리 대한민국 국정원이 정권의 영향에 따라서 약간 그 성향에 따라서 정보 판단의 해석을 조금 달리하고 있다는 것은 참고로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김정은의 건강입니다. 보수 성향의 정부가 들어섰을 때는 아무래도 뭐 그런 성향의 국정원장이 임명되고 이러다 보니까 김정은의 건강이나 이런 것들이 좀 이상하다, 아니면 문제 있어, 이런 쪽에 무게를 두고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진보 성향의 정부, 특히 이제 북한하고 대화를 하려거나 당국회담을 하려거나 뭔가 물꼬를 틀려는 쪽에서는 그래도 뭐 이 정도면 건강하지요, 건강에는 문제가 없어요, 통치에는 문제가 없어요, 이런 쪽으로 얘기하거나 아예 언급을 안 합니다. 김정은의 건강을 입에 올리는 것 자체가 뭐 불경까지는 아니지만 공연히 남북관계에 좋은 영향을 미치지도 않고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그런 스탠스를 취하는 것 같은데요. 이번에도 사실 김주애의 후계와 관련해서 이종석 원장이나 국정원이 조금 속도감 있게 북한의 스탠스에 맞춰서 적극적으로 좀 정보를 해석하는 경향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보기에는 내정 단계 정도가 적합한 것 같은데, 국정원이 뭐 다른 정보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후계자 김주애 이렇게 얘기하려면 내부적으로 뭐 노동당 대회를 거쳐서 낙점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 공개는 안 하더라도요, 그런 단계가 있어야 되거든요. 사실 김정은의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74년 2월에 있었던 노동당 5기 8차 전원회의에서 내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80년, 그로부터 6년이 지난 1980년 당대회에서 후계자로 이제 지목이 됐다. 그때도 물론 공개는 안 했습니다만 그런 과정이 있거든요. 근데 과연 지금 그럴 수 있느냐? 지난 2월에 노동당 9차 대회가 열렸지만 그 자리에 김주애는 나올 수가 없었고요. 또 후계자와 관련한 움직임 이런 것들은 없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김주애는 지금 나이가 13살에 불과하기 때문에 북한에서 18, 19은 돼야 노동당 당원이 될 수 있고 뭔가 직책을 맡을 수가 있는 이런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은 그 가능성은 좀 배제하고 보는 게 맞는데, 국정원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석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 중동 이슈, 러우 전쟁 등 복잡한 국제 정세가 후계자 굳히기에 영향을 주고 있을까요? 김정은 입장에서는 생각이 많을 겁니다. 밤에 자다가도 정말 뻘떡 일어나서 우리 주에 잘 자나 하고 이렇게 확인해 보고 싶을 정도일 건데요. 사실 끔찍한 일이죠. 이란에서 공습을 받아서 최고 지도자인 알리 하메네이와 그 부인, 가족, 그리고 2살 난 손주까지 몰살을 당하는, 다른 군부나 최고 지도부 인사들과 함께 몰살을 당하는 이런 걸 봤잖아요. 그리고 마두로 체포 때는 침실까지 들이닥친 미국 특수부대원이 마두로와 그 부인까지 체포해서 미국의 법정으로 끌고 가는 그런 상황까지 맞았지 않습니까? 트럼프 1기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지하 벙커에서 이슬람 국가 IS의 핵심
세력이었던 알-바그다디가 미군 특수부대원의 추적을 피해서 지하 통로로 도망가다가 부인 그리고 세 자녀와 함께 최후를 맞는 이런 거를 생생하게 바디캠으로 지켜보고 백악관 기자들한테 막 브리핑까지 했어요. 그런 고비고비를 지켜보면서 김정은 입장에서는 언젠간 나도 저런 꼴을 당할지 모른다. 나도 부인 있고 애들 셋인데 어쩌지? 이렇게 마음이 좀 무너지는 때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후계 문제와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내가 이러니까 빨리빨리 후계에 박차를 가해서 유사시에 내가 유고 상태가 되거나 죽거나 해도 후계 문제가 우리 자식대로 이어질 수 있게 서둘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은요, 다른 한편으로는 이 후계 문제로 주애를 너무 일찍 이렇게 내세우는 게 김주애, 내 딸의 어떤 안위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다른 편으로는 과연 이건 내세우면 주민들이라든가 이렇게 어떻게 생각할지 생각이 많을 수밖에 없고요. 특히 이제 앞으로 미국의 대북 압박 이런 것들이 좀 본격화되는 이런 단계에 들어가면 김정은이 후계 문제, 김정은이 딴 생각이 있겠습니까? 이 지금 하고 있는 권력을 어떻게 하면 잘 자식들한테 물려주고 세습을 해서 자기도 편안하고 사후에 자기가 험한 꼴 안 당하고 대대손손 좀 잘 해먹을 수 있는 독재 권력의 어떤 구축, 이런 거에만 지금 몰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겁니다. 북한은 뿌리 깊은 가부장제 사회인데요. 김주애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우상화나 사상 교육을 진행 중인가요? 많은 탈북민 분들께서 김주애가 후계자가 되는 거에 아직도 회의적인 반응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북한이 어떤 체제인데 여자가 나서가지고 북한 그럴 수 있죠.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는 그런 말이 아직까지도 통설로 이렇게 통하는 그런 좀 봉건적인 사회인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북한에 유명한 구호가 있습니다.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 김정은이나 김정일 그 최고 지도자 수령을 당중앙이라고 이렇게 호칭하지 않습니까? 노동당이라는 게 결국은 김정은이죠. 김정은이 김주애를 후계자로 결심하는 순간 북한 주민들은 그냥 우리는 한다입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우리의 대답은 오직 하나, 예. 그런 말도 북한에서 하고 있죠. 예 말고는 없는 거예요. 김정은이가 딸이든 그게 아니면 진짜 반려견을 갖다가 내가 후계자로 하겠다 그래도 예 지당하십니다 하고 2,500만 주민들이 거기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체제입니다. 거기에다 어떻게 딸내미를 내세우시려고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거는 얘기가 안 되는 거거든요. 북한은 아마 앞으로 끊임없는 세뇌와 선전선동을 통해 가지고 어느 순간 되면 북한 주민들이 김주애? 여자애가 어때서? 여자도 지도자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거기다가 김정은 원수님이 후계자로 지정했으면 당연히 돼야지, 이런 상황을 맞게 그런 환경을 조성할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북한 드라마에 아버지가 밥상을 차려가지고 앞치마를 들고 들어오고 엄마는 핸드폰으로 사업상 통화하는 이런 장면들도 나오고 있고요. 김정은이가 북한군 특수부대를 방문했는데 여군 특전사 요원이 적국으로 위장한 북한 남군을 올려차기로 멋지게 턱 부분을 가격하고 이미 한 명은 쓰러져 있고 이런 사진이 등장을 했거든요. 이런 것들이 그동안에는 북한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자가 어떻게 남자를 발로 차가지고 쓰러뜨린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북한 매체를 통해서 등장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거죠. 여성도 저렇게 남자 못지않게 모든 걸 할 수 있고 여자가 어때서, 이런 분위기가 점점 사회적으로 조성되는 이런 상황이 올 것 같고요. 또 그런 것들을 김정은과 북한 노동당의 선전선동부라든가 전략가들이 의도적으로 또 저는 만들어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세였던 고모 김여정 쪽으로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조력자로 남을지 혹은 잠재적 권력 경쟁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2월 달에 있었던 9차 노동당 대회에서 김여정이 노동당 총무부장에 임명됐습니다. 10년 가까이 선전선동부의 부부장, 그러니까 차관급으로 있다가 장관급으로 격상을 한 거죠. 오빠한테 좀 툴툴거렸겠죠. 난 맨날 이렇게 찬밥 신세하면서 하는데 차관이 뭐야, 차관이. 지금 장관 나도 시켜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김여정 입장에선 그렇죠. 가수 출신으로 김정은의 수발이나 들던 현송월이도 같은 선전선동부 부부장으로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정은이가 여동생 또 해외 유학도 같이 하고 어머니 없이
해외 유학도 했던 우리 여동생 더 난리치기 전에 챙겨줘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아마 올려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보면은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이 왔을 때, 이럴 때 보면 그 의전 챙기는 거, 이런 거는 과거에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 할 때 김여정이가 오빠의 최측근 보좌관으로 이렇게 자기 존재감을 과시하던 이런 것과 유사합니다. 그런데 딱 김여정의 권한은 거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나머지 김주애가 후계자 모습으로 등장하거나 이럴 때 김여정은 결코 그 부근에 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김정은이 딸 주애로 권력 승계를 구도를 짜고 있고 열심히 빌드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김여정이가 떡 나타나면 이거는 엉뚱한 씬스틸러가 되는 거죠. 맞아, 김여정이 있었지 하고 주민들이나 고위 간부들, 엘리트들이 떠올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김여정은 항상 뭐 한 30장 사진 나오면 한두 장에 조그맣게 저 뒤에 있는 모습, 오히려 김주애에 비하면 당신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됐다는 이런 메시지를 던지려는 듯한 그런 존재감 없는 모습으로 나오는데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저는 김여정의 어떤 권력 내 위상이라든가 존재감이 뭐 그렇게 떨어지고 바닥으로 갔다, 이렇게 생각은 하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오빠 김정은의 후광을 받고 있고요. 또 자기 나름대로의 세력을 갖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엄청난 북한 권력 내의 이권들, 최근에 북한에서 뭐 번창하고 있다는 택시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 또 해외 관련한 어떤 사업들, 이런 것들의 돈줄을 저는 잡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북한 내 핸드폰 지금 뭐 700만 대가 보급됐다는 그런 것들과 관련한 이권이라든가, 최근에 북한에서도 이제 고위층들이 생기고 또 특권층들, 부유층들이 생기면서 여러 가지 식당이라든가 위락시설들, 이런 것들이 운용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의 자본주의식으로. 그런 것들의 어떤 유통망이나 이런 것도 김여정이가 갖고 든든한 지금 배경을 갖고 저는 움직일 거라고 보고요. 김주애가 후계자로서 지금 리를 굳혀가고 있지만, 김여정은 권력에 대한 어떤 지향점, 욕망, 오빠 못지않게 내가 북한 권력을 잘 운용할 수 있고 언제든지 내가 권력을 잡을 기회가 되면 거기에 대해서 놓치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과거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김여정이 제가 여자만 아니었으면, 남자였으면 정말 내가 저놈을 후계자로 삼았을 텐데, 이런 얘기까지 했다는 첩보가 있거든요. 이거는 김여정의 어떤 권력에 대한 집착이라든가 리더십, 이런 것들이 김정은을 뛰어넘는 수준일 수도 있다는 거죠. 북한의 사대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는 어떤 생각일까요? 특히 중국이 북한의 세습 체제를 안정적으로 지지할지 궁금합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북한의 세습 체제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거를 뭐 인위적으로 바꿀 수 있는 이런 지렛대까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북중 간이 혈맹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뒤돌아서서는 북한 입장에서는 특히 중국에 대한 어떤 반감, 친중 정권이 되는 거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경계심, 이런 것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중국은 오랜 기간 공산당에서 관료를 양성해서 최고 지도자, 국가주석 겸 노동당 총비서로 들어가는, 공산당 총비서로 가는 이런 쪽의 시스템을 구축해 놓았죠. 물론 일각에서는 모택동, 마오쩌둥도 사실 자기 아들인 모한영이 북한 6.25 전쟁 전선에 나가서 죽지 않았으면 세습을 했을지도 모른다, 뭐 이런 호사가들의 얘기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권력이 움직이는 중국 입장에서 보면 세습 체제라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러시아도 사실 사회주의 망신이다, 저 세습은,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북한도 원래 자신들의 정치 사전에 세습이라는 거에 대해서 자본주의나 이런 몹쓸 사회에서나 있는 아주 병폐적인 이런 거라고 지적을 했었거든요. 근데 김일성이 아들 김정일로 세습을 하는 단계에 가서 그걸 슬그머니 빼버렸어요. 자기네들도 이제 창피하니까. 그 정도이기 때문에 김정은도 중국과 러시아가 자기 세습 체제를 어떤 시각으로 볼 거라는 거는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신감이 없죠. 작년에 중국 전승절 베이징 갈 때도 딸 주애를 데리고 갔잖아요. 딸 주애? 만약에 자기가 자신감 있었으면 천안문 막루에,天安문 막루에 데리고 올라가 가지고 같이 뭐 이렇게 수행하고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이 자기 아들인 니콜라이 꼬마 때부터 데리고 다녀가지고 지금 22살이지 않습니까? 얼마 전 평양 갈 때도 데리고 다녔죠. 그런 식으로 대담하게 하기에는 좀 아직까지
자신감이 없는 것 같고요. 지난번 이제 평양에서 열렸던 북러 우크라이나 전쟁에 갔다가 숨진 병사들의 추모 기념관 건립식에도 러시아 쪽에서 많은 인사들이 왔는데 김정은이 딸 주애를 거기 못 데리고 나갔잖아요. 기본적으로 중러의 북한 권력 세습을 보는 시각은 좀 싸늘하다고 할 수 있지만 그거를 굳이 중국과 러시아가 내색을 할 이유는 없겠죠. 이러한 세습 정치가 향후 북한 내부의 체제 결속력에 도움이 될지 아니면 균열의 원인이 될지 어떻게 분석하시나요? 저는 지금까지 북한이 노동당 80년 통치를 하면서 김일성과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세습체제는 어느 정도 작동을 했다고 봅니다. 그게 북한의 오늘날의 요 모양 요 꼴을 만든 어떤 결정적인 요인일 수도 있고요. 북한 주민들의 40%가 저렇게 굶주리고 국제사회가 정말 지탄하고 내부적으로도 주민들의 실질적인 지지를 받지 못하는 저런 어마어마한 세계에서도 악명 높은 독재 권력을 구축했던 것도 저는 세습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국제사회가 다 개혁과 개방 또 국제사회의 어떤 연대를 통해 가지고 함께 미래 먹거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이런 것들이 이제 공통의 가치가 됐는데 김정은 입장에서는 AI든 전기차든 뭐 기후변화 같은 환경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어디에도 끼지 못하는 정말 갈라파고스 섬에 갇힌 이런 존재가 돼버린 거죠. 그거는 뭐 김정은이 다른 거 원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 원망해야죠. 그리고 김정은은 그런 가운데서도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냥 세습의 이런 족쇄, 그 굴레 속에서 자기 혈족, 김주애를 그냥 후계자로 만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결국 저런 길로 가려고 애를 쓸 텐데요. 글쎄요. 국제사회의 변화 그리고 주민들이 이제 외부 세계에 눈뜨기 시작하고 개혁 개방을 원하고 더 이상 못 살겠다고 외치고 있는 저런 상황에서 그 4대 세습이 다시 용인될 수 있을지 이거는 저는 상당한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네, 구독자분들과 함께 한 지도 상당 시간이 흘렀는데요. 항상 함께 지식과 정보를 나눌 때마다 우리가 정말 이런 지식을 통해 가지고 세상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에게 닥친 문제들에 대한 지혜를 얻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북한 문제와 안보 문제가 정말 우리들과 좀 동떨어져 있는 이런 낯선 주제인 걸로 많이 생각을 해왔었겠지만은요. 이란 전쟁이 우리 경제와 또 주가와 환율과 유가에 가져온 영향이라든가 파급을 보면은 결코 우리와 동떨어진 존재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구독자분들과 좋은 정보를 많이 나누고 함께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제 이름을 달고 이영종의 북한은 지금이라는 채널도 개설을 했습니다. 거기에도 많이 오셔가지고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고요. 저는 앞으로도 이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더 깊이 있는 정보를 함께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